리얼스프 TV 좋아 좋아 리얼스프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스프 TV의 리얼스프입니다. 오늘은요 365 에피소드 부분에 재생공등이 들어간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도전을 하면 바로 어떠한 창의성이 길러진다는 것인데요. 저는요 사실 제 전공 자체는 식품 영양학 전공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과죠. 자연과학 쪽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끼가 많아서 다양한 어떤 꿈도 되게 많아가지고 어떠한 재능이 있는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제가 많은 도전했고요. 대한민국에서 안 지원해본 오디션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오디션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부터 제가 도전한 오디션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때 당시에도 뭐 슈스케, 슈퍼스타 K라는 것도 오디션이 이제 유명했잖아요. 그것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성우 오디션, 아나운서 오디션이 엄청 많았어요. 그 외에도 사실 개그맨 시험도 제가 봤다고 했었잖아요. 개그맨 시험 제가 한 4번 봤거든요. KBS 1번, KBS 2번, KBS 1번에 SBS 2번, 그리고 MBC 1번에 총 4번의 개그맨 시험 봤었고요. 개그맨 시험도 제가 개그맨이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다 보니까 봤었어요. 그래서 개그맨 시험도 봤었고, 그 외에도 이제 특히 이제 제가 개그맨 시험 준비하면서 저한테 그 개그맨 한 분이, 그 중에 SBS 개그맨 이제 한 분이셨는데, 저보고 누나는 전극을 해야 돼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더 솔깃해가지고 나는 코미디 꽁트 연기 스타일이 아니고 전극 스타일이구나 해가지고 대학로에 가서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밑바닥부터 제가 대학로에서 연극했던 적이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말 이제 사실은 기회를 주는, 경험이 없지만 무대에 설 수 있게 연습을 통해 훈련을 통해 기회 주는 그런 극단도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시크릿이라는 연기를 했고요. 거기에서 진선미라는 간호사 역할로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또 친구들, 주변에 있는 그 동생들이 많잖아요. 저는 연기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한번 동네에서 연극했던 경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했던 거라서요. 그래서 제가 또 직장인 연극단에서 또 극단에 있었어가지고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짧지만은 프로 무대에 섰던 경험은 많진 않지만 뭐 아마추어 무대에 섰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모아서 프로필을 찍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막 프로필을 이제 낸 거죠. 그래서 오디션에 연락이 와서 실제로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우들은 아시겠지만 오디션에 연락 오는 것조차도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아무리 프로필을 보내도 오디션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오디션에 연락이 또 왔었고, 저는 전공자도 아니지만 이제 지원했는데 아마 이미지가 그 영화나 또는 드라마나 CF에 맞아서 그랬지 않을까. 실제로 오디션을 많이 봤고요. 오디션을 보아서 처음으로 이제 그냥 무조건 이제 어떤 그 작품이든 간에 작은 잠깐 짧게 나오는 단역이라도, 이미지 단역이라 하더라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경험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영화, 연극은 제가 직장인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했던 연극 중에서 연극의 포도농장, 아름다운 사인도 해봤고요. 죽이는 수녀들, 여기서는 제가 죽이는 수녀 영화 중에 주인공 레아 역할을 맡았는데, 그때 이것으로 직장인 연극단 연극제에서 은상까지 탔어요, 단체로. 그 다음에 꽃다방 블루스 시크릿 연극처럼 연극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도 한번 오디션 봐서 돼가지고 뮤지컬 아줌마 간다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선 앙상블로 출연했었고, 실제로 막 춤도 추고 막 노래도 부르고, 저 혼자 이제 음악 감독님이 솔로로 진행하는 부분도 주셨었어요. 그래서 거의 무대에서 제가 의상도 막 입고 화려한 춤을 추면서 인순이 씨 밤이면 밤마다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안무도 하면서 진짜 그때 되게 재밌었었어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는데, 근데 그때 무대에서 이렇게 뮤지컬에 대한 경험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친한 또 동생의 어떤 지인을 속에서 뮤지컬 퍼스트 레이드도 한번 출연하게 됐는데, 그때는 1인 다역으로 각설이 연기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독립영화에 출연 많이 했어요. 독립에서 장편도 단편도 거의 단편 영화에 출연했었는데, 포스트잇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또 미혼모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영화 자체가 감독님이 그때 고등학생이셨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감독님인데 그때 연기 출연해가지고 또 실제로 그 작품이 잘 돼서 또 상도 많이 탔더라고요. 포스트잇, 행복한 토요일, 그리고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도 있었는데, 이것은 서울국제 토단표 영화제에 본선 진출해가지고 제 주인공 했던 영화인데, 또 좋은
또 기회에 또 극장에 상영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느 멋진 날에 외출이라는 단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벽하늘, 그녀, 엄마, 별궁장, 뭐 장편 실론의 세렌디피도 있는데, 이 영화는 이제 장편이어서 그 중에 또 짧았지만 그래도 조연으로 출연하게 해주셔가지고 또 여기서 제가 또 프로필 올릴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업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한중 합작 영화 아이엠 요성인도 출연했었고요. 몽땅풍기 올림피안 영화에도 출연해서 거기에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되게 저한테 너무나 값진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드라마 오늘은이나 그다음에 뷰티 마스터에 잠깐 출연하는 이미지 단역도 있었고요. 일단 저기서 청소라는 거에도 이미지 단역 출연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서는 제가 CJ 홈쇼핑에 출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제가 출연했던 영상을 모아가지고 올려놨거든요. 리얼스 TV에 보시면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다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1일 쇼호스트로 그 CJ 홈쇼핑에서 1위 쇼호스트를 공개 오디션 해가지고 뽑혀가지고 그때 혼자 단독 30분 동안 그 조끼야와라는 맥주잔을 팔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CJ 뷰티 생방송 해가지고 이제 앱을 통해서 나온 생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고, SBS 모딩 와이드에 또 물방울떡 만드는 과학하고 출연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CJ에서 그 만들어내는 방송 중에서 FNL이라고 해서 SNL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FNL 있었어요. FNL은 프라이데이 나이트 이제 라고 해서 생방송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속옷을 파는 그런 프로였어요. 그래서 그때 생방송으로 그 나비앙 특징을 한 여름에 제가 그때 그 귀신 문자라고 출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고요. 또 광고도 많이 출연했었어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옥시크린이라고 해서 빨래 끝 알죠?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하얗게 됐죠? 이렇게 하는 그 자주 나오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옥시크린 나왔고, CJ 홈쇼핑의 21주년 영상에도 출연했었고요. CJ 홈쇼핑에서 하는 뭐 썸머 이벤트 1, 2탄이라든지 뭐 게리뷰티 바이럴 영상 등도 있었고, 스마트 밴드도 영상이고, 그때 2014년에는 그 제작하시는 총괄 PD님의 말씀으로는 제가 그해 CJ 홈쇼핑에 자체 제작하는 광고에 최다 출연자라고 합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저한테는 너무 귀한 기회를 주셨고요. 저한테는 정말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다 PD님들 다 잘 계시죠? 네. 그리고 그 마동석 씨와 함께 출연했던 그 핫초코 밑대에 출연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기적과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때 같이 출연했던 같은 오디션을 통과한 그 언니 분이 장혜진 그 배우님인데요. 장혜진 배우님이 기생충 영화에서 송강호 씨의 부인 역할로 나오셨잖아요. 그 이후로 정말 너무 잘 되셔가지고 너무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카톡 한번 드리고 인사드렸거든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지금도 TV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모습 너무나 멋지고, 그때 언니랑 그 광고 찍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 지하철에서 안녕 빨빨했던 그때 그날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네. 그 배우님들의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배우님들 너무나 응원하고, 또 저와 함께 또 친하게 지낸 배우님도 앞으로도 좋은 기회 오시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저에게도 앞으로 기회가 온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으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도전해서 CF도 되게 많이 찍어서, 그 외에 네이버에도 직접 가가지고요. 그 유자라는 그런 관련된 만화가 있어, 거기에서도 웹툰 홍보 영상 찍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게 광고도 많이 찍고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찍고 엄청나게 많은 경험했는데, 사실 이건 너무나 저한테 큰 선물이 됐었어요. 물론 제가 영화 찍었던 것 중에 하나 중에서 그 영화 해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찍으러 갔고 단역으로 캐스팅이 돼서 갔는데, 그때 가서 약간 디렉팅도 조금씩 받고 현장에서 잠깐 준비하다가 뭔가 안 맞았는지 제가 그 영화를 찍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대기만 하고 있다 올랐거든요. 저한테는 좀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근데 저한테는 또 좋은 전화위복의 기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촬영 현장에서 또는 촬영에 가지도 않고도 벽이 바뀐 경우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처음이었어가지고 너무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되게 놀랐고 눈물도 나고 그랬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거는 괜찮은 거야, 좋은 경험이었어 라고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잠재력도 개발하게 되고, 또 하나는 재능을 실제로 프로젝트로 하면서, 저는 연기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뛰면서 많이 배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어떤 배움의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도전을 하시라는 겁니다. 도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경험이 여러분들의 어디든 써먹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내가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그런 전공과 어떤 자주 썼던 그런 것들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제가 이제 대학로에 이제 연구를 하러 갔을 때 주변에 그런 같이 함께하는 그 동생들이 저한테 하냐면요. 언니는 누나는 과학 강사인데 그거 해도 되지 않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전혀 다른 색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과학 강사, 과학을 가르친 선생님이 연극을 하고 연기를 하고 배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때는 정말 생소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도전을 했는 지금은 만약에 지금만 그때 당시보다 지금은 한 10년 가까이 거의 됐으니까 지금은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면은 크게 이상하지 않을 텐데 10년 전만 해도 되게 엄청 놀라운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때 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안에서는 정말 완전 180도 다른 분야에서 생뚱맞게 대학로에 가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실 저는요, 제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결정을 하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냥 저 아이들 가르치고 과학 강사 하면서 진행해도 되는데 제가 인생에 있어서 그때 30대 중반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결단했어요. 일단 내가 앞으로 인생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걸 과정에 지금 내가 해왔던 것들을 계속 하면 되지만 앞으로 또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 좀 발굴하고 또 진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난 정말 다시는 이제 애들 학원에 아우지 못할 거다. 글로 가면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했던 그런 다양한 180도 전혀 다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서 창의 융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전문가가 돼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저는 과학 강사이지만 또 CF 모델도 했고 영화도 찍었고 드라마도 찍었고 연극도 했다 보니까 배우란 새로운 직업이 생겼고요. 또 이렇게 하나의 도전을 이루고 나니까 또 다른 도전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앨범을 냅니다. 저 리얼스프 TV 보시면요, 여러 가지 곡이 올라왔는데 제가 리얼스프 송, 리얼스프 잽송, 또 러빙 엔드 송 해서 또 올해 또 앨범 나오는 거는 리얼 러브송이 또 나와요. 그래서 계속 작사 작곡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뭐 피아노를 친다거나 악보를 보는 그런 거는 전혀 안 됩니다. 하지만 영감을 떠올라서 그것도 나오던 음악으로 또 글도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작사 작곡했는데요. 저는 약간 음악이 동요스러워요. 좀 쉬운 음이에요. 복잡한 음은 아니고 단순 반복하다 보니까 약간 후크송처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감사한 거는 우리 리얼스프 TV 구독자님 중에서 엘리님이 저보고 리얼스프송, 리얼잽송을 뭐 되게 띵곡이라고 칭찬해준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댓글이 뭐 많이 있진 않지만 혹시 영상 보시고 노래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 노래가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음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도전하시고 또 때가 있다, 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노래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 도전하신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작은 것이라도 성취하시게 되면 그 성취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또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죠. 100세대 보니까 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한 거. 사람들마다 뭐 돈이 많아서 엄청나게 많은 백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그 기쁨이 바로 행복을 주게 되거든요. 코로나 시즌에 여러 가지 많은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우울증이 생기고 또 직장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사업하는 분도 어려운 분도 계셔서 힘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론 힘든 과정을 거치고 하나하나 계속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이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저도 힘이 되고 싶고요. 희망이 되고 싶고 좋은 어떤 좋은 어떤 롤모델도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이렇게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도 힘을 내시고 도전하면서 계속 꾸준히 발전해 나가시고 또 행복한 경험들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 화이팅! 또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슬프 TV. 좋아, 좋아. 리얼 슬프 TV. 리얼 스프 TV